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배우세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시장 좀 많이 밀었다가요. 결국은 지금 약보합세까지 또 올려놨습니다. 그죠? 크게 밀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즉, 하락의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지금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거래소 시장은 1983.63포인트, 거의 보합권역까지 올라왔습니다. 1.14포인트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3거래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의 매도 우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외국인 쪽 현물 같은 경우는 1,1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만, 기관 쪽에서 3,800억대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2,7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얼추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변동성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죠. 일단 거래소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나타날 그런 구간들이 있겠지만, 크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메리트에 들어온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만기 이후에 거래소 쪽에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구간들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을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가격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들어온 그런 가격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할 그럴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 관점에 대한 유지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락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도 금일 이제 보합권역까지 끌어당겨 놓은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다시 147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금일 한 52,000원 강한 좀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좀 상승폭을 키웠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3% 오르는데 시장은 아직 약보합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에 빠진 종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얘기 드렸을 때,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좀 급등해 주면서 결국은, 시장이 지금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슬슬,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장은 아직도 유럽계 자금이 조금 지배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지금 하단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분할 매수 관점을 잡고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는 왜 들었냐 하면요. 하락의 제한적 요소가 뚜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아직도 누르는 힘보다는 끌어올리는 힘이 더 강한, 즉,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조정이 나오는 걸 가지고 추세적 하락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추세적 하락 반전이라는 것은, 자, 강한 상승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박스권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박스권 형태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결과적 기간 조정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 조정에서 나타나는 게 박스권 흐름이에요. 아직 그 박스권의 하단을 아직 모르겠고 박스권의 상단이 아직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낙관적인 관점 유지하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과연 낙관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해도 될 종목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SK 하이닉스 47,500원에 20% 매도 내전막 계속 빠져가지고 뭐 팔아야 되는지 뭐 더 갈 수 있는지 해서 전화 걸었습니다. 47,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이유는 계속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란 등 여러 가지 뭐 좋은 종을 뭐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건 뭐 한 5만 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조금 했었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금일 1% 정도 밀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뭐 IT 섹터는 크게 빠지거나 그럴 자리대는 일단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업황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조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조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일단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7거래일째 거의 8거래일째 8개월 정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41,500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형으로 일단 49,000원짜리대죠. 일단 이 49,000원짜리대가 저항이 조금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박스권형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보다 조금 하단권역에 한 46,500원, 700원 그 자리대가 있는데 그 자리대가 일단 1차적인 저항대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자리대에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유를 하셨다가 46,000원대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예, 잘 설명드렸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예순액이, 예. 이거 높은 때 따라잡아가지고, 이 전 고점이 안 올란가. 그리고 요즘 상업 인터넷주가 별로 아무 말이 없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 고점 올 수 있나 안 오나, 너무 지금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매수가는 얼마세요? 9,500원요. 비중을 얼마나 담으셨는데요? 비중이 많이에요. 한 60% 돼요. 60%? 네. 근데 이걸 왜 이 높은 곳에서 따라잡으실까요? 그래, 그건 처음에 모래모가 나중에 또 좀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4,000원대 실컷 어머니 얘기 드릴 때는 그때 어머니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는 어머니 우리 가족분이셨어요. 예. 그죠? 예. 4,000원대 실컷 얘기 드릴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9,000원 올라가니까 그거를 덜렁 매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예. 예, 제가 그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기억을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최고가 왔다가 내려올 때 샀어요.
그래, 그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4,000원대 얘기 들었던 종목이 100%가 넘게 올랐으면, 아, 그럼 다음 이제, 사물 인터넷 섹터가 있겠구나.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S넷, 코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사물 인터넷주가 또 나온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광의의 의미이고, 광범위한 의미니까 그 이후에 또 나오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따라가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이왕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이거 빠졌다가 가더라도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더 빠지겠어요. 빠질 수는 있어요. 많이 밀리면 지금 7,000원까지라도? 7,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와. 7,600원.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시기는 어머니 우리도 잘 몰라요. 어머니 그때 가입하셔서 가족분으로 계실 때 그 짧은 순간을 못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시기적으로 이걸 다 하는 것 같으면 먼저 튀는 놈 순서대로 잡아드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시기는 몰라요. 성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기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래도 가까운 성장성 있는 쪽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기다려서 이게 얼마 올라옵니다. 이걸 다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의 개념까지 다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순서대로 잡아드리죠. 근데 그렇지는 못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근데 대충이라도 이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싶어 물어보는 거지. 그 대충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게 대강 예. 그래도 대강 뭐 말씀드리자면 사물 인터넷이 아직 시장에서 매수세가 빠진 건 아니에요. 거래량 보면 아시겠지만 예. 매수세가 빠진 구간은 아니에요. 한 고점을 찍고 밀렸다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야 올라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털지 않고, 어머니 같이 개인들이 여기서 물려갖고 답답해갖고 여기서 한참 행보하면 답답해갖고 결국은 손절하고 나가거든요. 예. 그때 그 사람들은 물량을 받아먹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코콤보다 이거는 코콤은 계속 요새도 가고 에헤이. 가끔 빠지는데 이거는 계속 안 올라가고 빠지고. 그래, 코콤하고 에스넷하고 똑같이 회사가 안 똑같잖아요. 예. 예. 회사가 근데 똑같은 에스네가 거예요. 실적은 뭐 좋은가요? 실적은 괜찮아요. 예. 예. 실적이 괜찮으니까 이래 올라오고 지금도 이래 버티는 거예요. 8,000원대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8,000원 캐도 예전에 그 매수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 갖고 거의 80% 이상 상승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급락으로 안 빠지는 이유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또 이게 만약에 돌면은 9,500원이 올란가? 아, 다시 돌면 9,500이 오냐고요? 예. 예, 오겠죠. 예, 당연히 오죠. 근데 앞으로는 이래 매매하지 마세요, 어머니. 예. 이래 매매하시면 맞아요. 큰일 나. 아시겠죠? 예. 앞으로 이래 막 따라가고, 실컷 얘기 말씀드릴 때는 지겨워서 못 견디고, 다 올라가니까 그거 따라붙고, 결국은 어머님 돈 손해입니다. 내 돈 손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정리를 못 해놓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예. 너무 많이 오를 때 그때 이제 사러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다음 종목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형 포장이요. 대형 포장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00원에 50%요. 1,100원이요. 예, 예. 50%. 예, 예.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이 빠져있고, 앞으로 좀 호재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긴 샀는데, 이거를 네. 들고 가야 정석인지 싶어가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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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예, 예. 일단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있죠? 예, 예. 그 자리대가 한 1,04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그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예, 예. 아마 1,000원 이하권역으로 다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뭐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재작년에 86억에 67억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예. 작년에는 113억에 60억 정도 예. 어느 정도 뭐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뭐 이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결국 이 대형 포장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골판지 상자라든가 이런 쪽을 예. 생산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택배 물량,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 이 골판지 쪽의 이 사용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온라인 쪽에 직접 구매를 하는 그런 고객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00원짜리 때 일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약간이라도 수익은 보고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단기적으로요?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정고점자 일단 1,100원대, 1,150원대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오늘도 뭐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1,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를 매수가까지 가게 되면 얼마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정고점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한 1,120원, 1,130원 요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약 한 1,2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요? 네네. 단기면은 이번 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 주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까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이번 종목은 문자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매수를 하셨네요. 0662님. 77,800원에 7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자, 삼성전기가 최근 좋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6만원대 못 들어가셨으면 지금 이거를 추격 매수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 즉 벽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경우에요. 자, 삼성전기의 그럼 성장성을 논의를 해보자고요. 자,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기가 지금 다른 여타, 그러니까 삼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쪽에서의 성장성과 맞물려서 보자면 오히려 삼성전기 쪽은 잘 나가는 사업 구조 쪽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 지금 따라 붙는 것은 옳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83,000원, 여기 또 강한 저항대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83,000원 부근 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지고 가는 것은 현명한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예. 캠트로닉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2,100원이고요.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IT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하향을 했다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아무래도 얼추 이제 한 10% 정도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좀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절반 정도는 13,000원대 중반권에게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미녀 아나운서님을 뵈야 될 시간입니다.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네, 마감을 10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로 악화된 투자 심리에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오늘 장중 1970선대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1975포인트 현재 가리키면서 0.45% 하락하고 있는데요. 출발은 1971포인트에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96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1984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났고요. 개인도 함께 매수했고요. 또 무엇보다 연기금이 장 막판에 급격하게 매수 물량을 늘렸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졌습니다. 1,0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이 함께 2,5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10일 연속 매도입니다. 현재 3,600억 원 넘게 매도인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 연기금은 장 막판에 1,8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유입시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3.4% 크게 오르면서 14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현대차도 강세입니다. 1.7% 정도 이틀째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현재 1% 내외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 있습니다. 포스코가 0.7% 상승이고요. 삼성 STS가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승승장구 행진을 벌이다가 오늘장 7%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마찬가지로 1.5% 같은 이유로 하락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0.7%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61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0.5% 하락입니다. 오늘 출발은 617포인트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장중에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620선을 회복해가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다시 줄이게 되자 보합권 혼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110억 원 정도로 매수 물량을 줄인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365억 원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46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3% 오늘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38% 하락이고요. 파라다이스가 0.9%, 컴투스도 4% 하락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는 1% 정도 상승입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 줄인 상황이고요. CJ ENM이 1.6% 하락, 이오테크닉스도 2%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옵니다. GS 홈쇼핑, CJ 오쇼핑까지 홈쇼핑 관련주들 약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은 조금 전일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와 강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저평가된 수출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틀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3% 상승이고요. 미국에서 제2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부품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현재 0.5% 상승으로 마무리 예상됩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가 3% 이상, 한라비스트현공조도 마찬가지로 1.5% 상승으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주들이 웃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중에 7% 이상 상승하다가 현재 5.8%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요. 한진칼과 AK홀딩스 마찬가지로 저비용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가의 하락세가 반갑지 않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정유주와 조선주인데요. 먼저 정유주의 표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 하락이고요. SO일도 4% 가장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GS도 1.3%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주들도 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현대중공업이 4.9% 약세고요. 삼성중공업이 1%,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로 2%대 약세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한진중공업은 밀리지 않고 오늘 2.9%,
3%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S와 제일모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S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200 종목 편입을 앞두고 지수가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오늘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지분을 팔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7.18% 내리면서 27만 8천 원의 마무리가 예상되는데요. 장중 흐름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삼성 SDS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폭이 크게 밀렸는데요. 장 초반부터 밀리다가 장중에 27만 3,500원까지 내렸었죠. 낙폭은 소폭 줄여서 27만 8천 원 정도, 7% 하락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제일모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제일모직 장중에 15만 6천 원대까지 밀렸었는데요. 그래도 16만 원대까지는 다시 회복해주면서 1.5%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잠깐 시장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보합세에서 좀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코스피 약보합세이고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세에서 마감이 된대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지금 눌림 현상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지금 다시 위쪽으로 드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라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장에 대해서 오늘 정재훈 멘토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거래소 시장은 1980.8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 뭐 내일이면 이제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가격주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이벤트였었죠. 삼성그룹주에 대한 상속세 얘기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의 좀 하락들을 좀 기록했죠. 제일모직과 삼성 SDS가 각각 2.4%대 그리고 7.5% 밀려 내려왔는데, 뭐 내일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는 보면 이제 삼성전자 약진이 좀 두드러졌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147만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가 지금 3.7%나 올랐는데 시장은 약보합이다. 대다수의 종목군 좀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갤럭시 S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있죠. 여기다 이제 자동차 부품들까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런 얘기, 이슈 부분들로 올라주는 모습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나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서처럼 차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니까 뭐 시장은 나쁘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종목군 중에서 삼성전자가 올랐다. 자, 중소형 종목군들은 오늘 좀 하락세가 좀 깊었습니다. 많이 올랐던, 그 바이오 섹터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는 반면에요. 지금 이때까지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오히려 또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폰 광학주죠. 이렇게,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여전히 스마트폰 신규 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같이 좀 동반 상승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아직도 견조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서 끊고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해답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흐름으로 잡아갈 내용은 아니고요. 아직은 종목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종목 장세를 이어갈 주도주군이 아직도 팽배하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 단지 지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박스권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 요거를 명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이렇게 좀 끊고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문자는 0133366011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NK 트렌드요. MK 트렌드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575원에 30%입니다. 12,275원이요? 575원에 575원. 예, 예. 20%요. 30%입니다. 3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 중국 쪽으로 뭐 가게도 많이 지금 뭐 확장하고 뭐 작년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니까 좀 고민이 되네요. 자, 일단 MK 트렌드 같은 경우 뭐 중국 시장 진출을 호재로 일단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내수주들이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 뭐 중국 쪽에 대한 뭐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 10월 하순경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올해 매장 수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좀 진출했던 뭐 MBA라는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 다른 브랜드들도 꾸준하게 이제 정착을 해 나갈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때하고 지난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거든요. 매장 수를 좀 많이 늘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국 쪽의 부분들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을 좀 형성할 그럴 자리대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뭐 단기도 좋고 좀 중기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권역까지 거의 다 이제 밀려 내려왔어요. 한 11,000원 정도가 박스 하단이거든요. 예.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 11,000원짜리대가 오게 되면 강한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 자리대가 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있고 월봉 차트에. 그럼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물 소화를 좀 해줘야 되니까 15,000원 정도, 11,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다소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11,000원까지도 내릴 수 그럴 가능성이 말이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다음 가가를 제가 13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8천 원에 매도하고 다시 묻어두려고 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상담 좀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신대요? 15만 2천 원이요. 15만 원대 팔고 15만 원대 또 잡으시네요. 아니요, 16만 원이요. 아, 16만 원대 팔고? 8천 팔았을 거예요. 했다가 묻어두려고 다시 있잖아 들어갔는데 이렇게 물린 거예요. 묻어두려고 들어갔는데 물렸다. 자, 13만 원대 한번 사셨다 그러셨죠? 예. 사가지고 15만 8천 원에 매도하고 다시 내려왔거래. 괜찮다고 해가지고 두 분 전문가님이 계속 있지 상담 해주실 때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갈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단기는 왜 하셨어요?
장기는 아닌데 이제 너무 단타는 많이 왜 하셨어요? 내려가니까 상담 한번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분명히 12만원대 얘기 드렸어요. 16만원대 갈 때 전부 다, 잘 파셨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자, 지금 지나놓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파신 거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2만원대 추천을 해서 16만원대 팔았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12만원대 부근까지 기다려 볼 줄 안 그러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지고 가거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전에 12만원대 말씀드릴 때 그대로 들고 계셨거나 그때 처음 매수하셨던 13만원대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12만원까지 빠졌어요. 지금 13만원이 매수 평단가예요. 그러면 12만원 빠졌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보다는 걱정이 덜 되겠죠? 네. 그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13만원대에서 16만원대 자, 이 단기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단기적으로 잘 파셨어요. 그러면 그 밑에 구간을 다시 오기 전에는 안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꾸준히 들고 가시거나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게 기간적 개념은 저희가 모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기간적 개념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15만원대 다음부터는 이게 15만원, 16만원 올라오더라도 다음부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혹시나 대응하셨다면 그 밑에 구간까지 기다리세요. 어디에서 지지대가 명확한 구간이 있고 그리고 저항대가 명확한 구간이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거의 박스권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보이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12만원대에서 다시 잡으면 되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간에서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에요. 빠질 만큼 다 빠졌고 다음 카카오가 지금 왜 이만큼 빠졌는지를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에 있었는데 그걸 금융 다른 상품들하고 결합을 안 시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늑장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카카오톡하고 합병까지 해가면서 카카오페이 핀테크를 금방이라도 할 듯이 그렇게 합병해놓고 그 이후에 후속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또 소외를 받는데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게 거래량을 수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 해도 되나요? 추가 매수는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얼마, 한 20% 정도 더 추가해도 돼요?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30%요. 네. 저는 그 비중을 거의 몰빵을 외치는 전문가예요. 그죠? 근데 50% 갖고는 뭐 충분합니다.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만큼 성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추가 매수 때문에 전화 더 드렸거든요. 네, 예. 성장성이 있어요, 확실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갈지만 명확히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KH 바텍이요. KH 바텍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8,800원 30%. 38,800원에 30%요.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뭐 실적도 좋게 나타난다 그러고. 네. 그리고 그 갤럭시 6 수혜주라는 얘기도 있고 또 무증도 있고 그래서요. KH바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일단 뭐 메탈 케이스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나왔었죠? 예. 예, 그 갤럭시 S6를 보셨어요? 혹시 인터넷상에서? 그냥 네. 실물은 못 봤고요. 네, 인터넷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메탈 예. 케이스를 좀 적용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중저가폰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KH바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작년 6월경에 저점을 찍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일단 갤럭시 S6가 선 주문만 한 2천만 대 정도 예약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과거에 이제 애플보다도 한 5배 정도 많은 그런 숫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뚜껑은 진짜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사실. 예. KH바텍은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을 잘 사셨는데, 저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볼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7월 달에 14,000원대 있던 주가가 올해 1월경에 46,000원대까지 움직였거든요. 너무 많이 고점에서 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이제 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되거나 이러면 또 한 번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모든 IT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KH바텍 같은 경우는 아마도,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또 근데 선택되어져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이제 한 4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 예. 조금 비싸게 매수는 하셨지만 좀 더 예. 버텨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요, 네. 그 무상증자는 그 호재가 아닌가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가격의 변동이 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가격의 변동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무상증자를 받고 난 이후에 잘 가지고 있을까가 좀 관건인데, 보통 보게 되면, KH바텍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주요 주주들이 한 40% 정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뭐 한 59% 정도 되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종목군들 무상증자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다른 예. 종목군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현금 배당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현금 배당은 이제 과거에 작년에 보유했던 그 부분들. 작년 그렇죠. 보유. 이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해당 사항은 없으시고요. 예, 예. 음. 그럼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좋겠네요. 예. 무증하고는 상관이 없이 실적 관계 부분에서는 좀 보유를 더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일단은 뭐 4만원대, 한 42,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문자 상담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2624님이신데요. 두산 엔진 7,800원에 2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도 시점을 물어보셨어요. 자, 두산 엔진, 이게 과연 어떤 성장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어떤 중국의 경제 개발,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더불어서 올라오면 모를까. 지금 단계에서 국내에 아직 건설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의 명확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 즉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은 성장성 단계를 논할 때가 아니고 기술적 반등만을 논할 때다라고 보여진다면 겨우 지금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가 6,700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7,100원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6,700원대까지 무너졌다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시점도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완만한 추세적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추세를 한번 꺼볼게요. 이 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라온더라도 또 7,600원, 7,700원 부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근에서는 또 한 번 매도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그 매도 관점 보이는 시점이 시청자분 매수 가격대하고 비슷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실 안 보고 그러니까 손실을 최대한
좀 회복한 상태에서, 조금 매도하시라는 얘기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성장성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요, 목이 완전히 안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어떻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목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 뿐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 까칠한 정재훈 멘토님께서 지금 이제 강연의 고지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죠. 대구로 좀 내려갑니다. 정예사단이 함께 내려갑니다.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구 지하철 1호선이죠.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은 저 혼자 부산에서 좀 진행을 하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NH투자증권 부산 서면지점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이죠.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강연에 가서요, 여러분들께 참 종목 드리는 게 다들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종목을 잘 안 드려요.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 옆에 계신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종목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보면,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구 강연회 때도 바이넥스를 좀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이 굳이 아니시라고 하네요. 그럼 아닌 걸로 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많이 참석하셔서 특히 대구, 부산 오랜만에 저희가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